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원격 수업이 진행된 지 벌써 2주가 다 되어 갑니다. 중학교 때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회계라는 과목을 배워보니 어떻든가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회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제일 처음 회계를 배울 때는 낯설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답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회계 원리는 덧셈 뺄셈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덧셈 뺄셈을 처음 접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고 많이 반복하다 보면 금방 적응해서 회계 원리를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회계는 반복 학습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배웠던 거래와 계정, 분계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에 대해 복습해 봅시다. 거래는 기업의 재산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거래 파트에서는 회계상의 거래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고 팔고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 이때를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래가 아닌데 거래에 포함되는 것이 상품의 도난, 분실, 화재 및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이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모두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일상생활의 거래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생각했을 때 회계상의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주문, 계약, 종업원의 채용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 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단순 주문과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A 상점에서 우리 회사의 상품을 1억 원치 주문했다는 문장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 문장이 회계상의 거래가 되려면 A 상점이 우리 회사 상품 1억 원치를 사갔다 라고 해야 회계상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직원 100명을 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회계장부상 아무런 손해와 이익을 끼치지 못하므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회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의 8요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변, 대변을 잘 찾아 분계하는 것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자산이 있는데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수익이 원래의 자기 자리입니다. 네.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있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는 증가하고 반대 자리에 가서는 감소하는 것이 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산과 부채, 자본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거래 판료서를 외울 때는 자, 부자, 수비해 라고 외웠습니다. 자, 부자, 수비해.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부자라는 사람이 축구에서 수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자부자, 수비해. 몇 번만 따라해 보면 금방 외워진답니다. 자, 자부자, 수비해. 이렇게 자부자, 수비해로 외우면 자기 자리가 어딘지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학생들 본인이 난 이 방법 말고 내 방식대로 외울래 라고 하신다면 본인한테 잘 맞는 것으로 외우면 됩니다. 네, 거래의 판료서를 이용해 거래가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의 증가만 있는 것이 교환거래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 또는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손익거래입니다. 그리고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함께 발생하는 것을 혼합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종류에 대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건물을 5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인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니 자산이 증가한 것이므로 차변에는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에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니 자산인 현금의 감소. 자산과 자산의 거래를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교환 거래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3개월분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6만 원을) 지급하다.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인 현금이 나갔죠. 그래서
자산이 줄어든 건 대변에 기재해주고 이것을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회계 등식을 알려드릴게요. 거래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같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회계 등식은 항상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바로 회계의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이 등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거래의 8요소에서 자산은 차변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있다고 했었죠.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것이 바로 자본이 됩니다. 자산이 됩니다. 부채와 자본이 더한 것을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부채가 50, 자본이 50일 때 그럼 자산은 얼마일까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했으니 50 더하기 50해서 자산은 10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부채가 100 그리고 자본이 100일 때 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자산은 200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모두 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응용해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300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라고 했으니 자산이 300 그리고 부채가 100 그럼 이제 자본은 얼마일까요? 자본은 200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회계 등식이지만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복차 두 번째, 계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회계에서 사용되는 계정 과목에도 각각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친구 이름을 다 외우고 있듯이 계정 과목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의 계정,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들이 각각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각각 스스로 계정 과목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이 끝나면 배부받은 교과서 19쪽, 20쪽, 21쪽, 22쪽을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우기가 더 쉽습니다. 목차 세 번째, 분계는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잠깐 줄 테니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풀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같이 문제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하다. 출자했다는 뜻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이 생긴 거기 때문에 자본의 자기자리, 자본의 계정 중 하나인 자본금 5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분계. 2월 5일 한국상사에서 상품 22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네, 상품이라는 자산이 생겼으니 자산의 자기자리인 차변에 상품 25만 원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한 것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 부채의 자기자리인 대변에 25만 원을 적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적는 계정 과목이 바로 외상 매입금입니다. 상품이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또는 외상으로 매입했다라는 문구를 보고 아, 부채의 증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빠르게 적은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3월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A은행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한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현금 100만 원. 그리고 1년 밑으로 돈을 빌린 것은 단기로 보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차입하다, 돈을 빌린 것은 바로 부채의 증가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은 부채의 증가, 부채의 자기 자리인 대변에 적어주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시간을 잠깐 줄 테니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학생 여러분,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거 맞겠죠? 네,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업무용 차량을 15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업무용 차량의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는 자산의 계정 과목이죠. 차량 운반구를 샀으니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차량 운반구 150만 원. 그리고 현금을 줬으니 현금이 나간 것으로 자손의 감소. 그래서 대변에 현금 150만 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서 분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 이제 암기하고 넘어갈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분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산의 계정 과목인 현금. 현금을 잘 외우고 있으면 분계가 더욱 빠르게 가능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차량 운반구, 컴퓨터, 비품 같은 것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했다는 문구가 나오면 바로 대변에 현금을 적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문제를 풀 때 이 계정 과목이 차변일까 대변일까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 현금이 나갔다, 그래서 자산이 줄었다,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다 라고 외우는 것이 더 빠르게 분계가 가능합니다. 다음번에 분계 문제를 풀 때 현금으로 구매하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바로 대변에 현금을 적으면 됩니다. 그럼 5월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이달분 급여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바로 문제가 나왔네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일단 대변에 현금 20만원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남는 자리 차변에 급여 20만원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현금을 썼을 때는 이제 현금을 구입하다, 지급하다 이런 문구가 보이면 바로 대변에 현금 적기라는 것을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6월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6월 20일 상품 35만원을 외상으로 판매하다. 단 관로에 원가는 20만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산인 상품을 팔았으니 자산의 감소로 상품의 원가를 자산의 감소 대변에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 외상으로 판매한 것은 내가 곧 받을 돈, 자산의 증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35만원을 적어줍니다. 외상 매출금이 왜 35만원이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판 금액은 상품 35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돈이 외상 매출금 35만원이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하는데 지금 대변에 15만원이 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변에는 상품을 팔고 얻은 수익의 발생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 15만원. 칸이 좀 모자라네요. 이렇게 분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0일 분계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원가 20만 원짜리 상품을 35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다의 분계는 이렇게 차변에 외상 매출금 3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상품 20만 원, 그리고 상품을 팔고 얻은 상품 매출이익 15만 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분계 6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가장 기초가 되는 분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지고 공부를 이제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수업을 한 번 더 정리 복습하니 어떤가요?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회계가 더 가깝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